잔뜩 내리네. 버텨냈다.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해결했다. 나름 만족스럽게 먹는 중이다. 댓글 중에 여전히 맛없게 먹는다는 글들이 좀 보이던데 그래 보이나?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든든히 먹었다. 여행 4일차. 일본 여행 적응이 얼추 됐다. 처음엔 무거웠던 자전거와 짐도 이젠 익숙해졌고 낯선 장소에 대한 긴장감도 많이 사라졌다. 다만 날씨, 이 혹독한 추위만큼은 내 예상과 너무 달라 아직도 어색했다. 그야말로 날씨가 복병이었다. 위로 갈수록 더 추워질 걱정에 목적지를 정하는 데 있어 자꾸 망설여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스몰스몰 피어났지만 억지로 눌러내며 위로 나아갔다. 마음이 약해질 때는 강한 동기가 필요하다. 구글맵을 살피다가 소야고시라는 곳을 발견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하며 기념비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구미가 당겼다. 기념비 대신 스탬프함이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가장 끝이라니까 한번 가보고 싶어졌다. 바로 위쪽으로 가도 되지만 해안도로를 좀 달리고 싶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았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갈 생각이었다. 이래야 자전거 동선도 이쁘게 그려질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해도 낭만 있으니까 괜찮았다. 근데 산길이네? 그래도 괜찮았다. 낭만 있으니까.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지만 밥 먹을 때마다 얘기거리가 된다면 나처럼 말주변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득이다.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땀이 나기 시작했다. 신사 앞에서 잠깐 쉬어가는데 까마귀들이 정말 많더라. 분위기 있었다. 다만 도리 위에 까마귀 똥이 가득해서 괜히 여기 있다가 나도 똥 맞을까봐 오래 있진 않았다. 별로 가파르진 않은데 굉장히 힘드네요. 오르막 끝에 나온 터널. 터널 끝에 있는 이 좁은 길로 꾸역꾸역 지나갔다. 2km나 되네 터널이. 근데 여기 다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도록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돌아갈 방법을 몰라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눈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겨울 여행 보는 맛은 확실히 있다. 좋은 건가? 다시 또 이어지는 오르막.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됐다. 다행히 엄청 어려운 오르막은 없어서 딱히 힘들진 않았다. 보상받는 기분이야. 보상받는 기분이야. 다시 추워지고 바람 불고 날씨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 게다가 홋카이도가 생각보다 넓다. 난 이렇게 큰지 몰랐다. 그래서 내 속도라면 홋카이도에서만 거의 20일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낭만이 좋다지만 이러다 진짜 죽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쌓여갔다. 누마타라는 지역에 왔다. 사람이 하도 안 보여서 무슨 유령 마을 같았다. 내가 이런 뻘짓을 해도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점심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지금 근처 식당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브레이크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이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편의점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먹을 장소를 찾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눈인지 빈지 잔뜩 내리네. 급하게 피할 곳을 찾았다. 안 쓰는 버스 정류장 같은데 설상가상 문이 잠겨있어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비오고 눈 온다. 아니 눈 오고. 이때 진짜 멘탈이 많이 나갔다.
여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비참하고 처참하고 축축하고 폐잔병이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다. 더 이상의 북지는 포기하고 내려가자고 생각을 굳혔을 즈음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돌아갈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여기서 돌아간다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쪼그라들 텐데 퍼즐을 맞추다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건 너무 아쉬웠다. 하지만 아쉬워도 영웅은 결단하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도전하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법. 하지만 영웅은 또 포기를 모르는 법. 하지만 영웅은 이지랄하면서 내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2보 전진을 하고 구토를 할 것인가? 어차피 비 때문에 다음날 쉬니까 그냥 무리하고 토하기로 마음먹었다. 추위에 대비해 비닐을 쓰고 반장갑 대신 3M 장갑을 꼈다. 내 결심 때문일까? 해가 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백색의 간달프가 등장했을 때처럼 역시 영웅을 알아보는 법. 갑자기 웅장해지는 기분이가 들었다. 이쪽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런 영웅도 길치일 수 있는 법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 하기로 다짐했다. 반드시 홋카이도를 대략 한 바퀴 돌 것이다. 진짜 이거 기모 후드티, 그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이 이거 후드티인데 이거로도 빈약하긴 하지만 진짜 이거라도 갖고 온 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마지막 짐 뿌리다가 이거 뺄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반팔 세트를 하나 더 뺐는데 칭찬해. 그날의 나 아주 칭찬해. 근데 장갑 좀 두꺼운 거 좀 챙기지 그랬니? 바라클라바랑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거 내 멘트는 지 혼자 다 해먹는다. 일본은 까마귀를 비롯해 새들이 참 자주 보였다. 특히 홋카이도에서는 얘들이 참 많았다. 정확히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조 같았다. 새들로 가득해서 눈밭으로 보일 정도였다. 그 정도는 아닌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다. 아직 해안도로도 못 왔는데 벌써 해가 질 기미가 보였다. 오르막들이 많아서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다. 특히 이 구간, 지도에서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빨간색 난간이 있었던 이 구간이 꼬불꼬불 이어지는 오르막이 길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중간에 편의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편의점이 없었네요. 자꾸 늘어가는 쓰레기 봉다리. 편의점뿐만 아니라 쓰레기통도 없어서 이렇게 매달고 다녔다. 다시 또 등장한 터널. 그리고 내리막. 추워. 추웠다. 일본은 가로등이 진짜 없더라. 때문에 밤에 타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난 그냥 탔지만 말이다. 제가 밤에 자전거 타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자전거 여행할 때마다 밤에 자전거를 꼭 타게 되더라고요. 어두우니까 위험해서 그렇지 어떤 이 감성은 밤이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거울을 처음 본 것 같다.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오늘 밤새 타야겠다고. 하여간 이상한 포인트에서 한 번씩 급발진한다. 편의점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바로 옆 노상으로 이동했다. 사고 보니까 패니어에 남는 공간이 적은데 너무 많이 샀다. 난감했다. 버릴 수 없으니 그냥 먹었다. 어차피 배고팠다. 이러고 있으니 되게 불쌍해 보인다. 말 걸고 싶지 않은 느낌? 하지만 내 이런 몰골을 보고도 편의점에서부터 날 유심히 보시던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거셨다.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로 막 일본어를 쏟아내시는데 키오스케테 쿠마라는 단어가 들렸고 곰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캐치했다. 안 그래도 혹시나 곰 마주칠까 걱정했는데 현지인한테 조심하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다. 그래도 멈출 생각은 없었다. 이때는 완전 도라이 모드였으니까. 남은 거리는 190km, 목적지는 소야곳 옆에 있는 와카나이라는 도시다. 손실이 온 거 빼고는 괜찮은데 손실이 온 게 문제네. 또 터널이 나왔다. 길이 있다. 다행이다. 와 진짜 깜깜하네.
해안도로마저 이렇게 어두울 줄은 몰랐다.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바로 옆이 바다였다. 길은 어둡고 바다 쪽에서 나는 파도 소리가 꼭 바로 옆에서 나는 것 같아 소름 끼쳤는데 세이렌 마냥 홀리는 맛이 있어서 자꾸 깜깜한 그쪽을 쳐다보게 된다. 내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나를 들여다본다는 니체의 말이 갑자기 떠오른다. 저 어둠 속에서 뭔가가 날 덮쳐올 것만 같았다. 그게 파도든 봄이든. 편의점에서 만난 아저씨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내 안에선 상상 속의 곰과 계속 싸움을 벌였다. 곰 섀도우 복싱, 부시 속 볼리베어 개 무서웠다. 게다가 길이 너무 좁고 새벽에 화물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다니는지 상당히 위험했다. 약간 후회됐다. 이렇게 완전 새까만 가운데 파도 포말이 빛에 반사돼서 하얗게 빛나는 게 보였다. 그게 또 예뻐서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일단 컨디션은 괜찮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별로 춥지는 않네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좀 따뜻해가지고 말하기 무섭게 이쪽으로 오니까 차가워지네.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추워서 장갑 위에 양말도 끼고 후드티 위에 펑퍼짐한 옷도 덧입었다. 내가 가진 모든 옷이 총출동했다. 하늘에 별 진짜 많다. 제 카메라가 안 좋아서. 곰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 걸까 조형물도 곰이다. 그 앞에서 간식을 먹었다. 현재 시간은 한 10시 정도 됐고요. 남은 거리는 174km예요. 그래도 내일 오전쯤에는 도착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100km 남았을 때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잘 버텨봐야죠. 어느덧 동이 텄다. 버텨냈다. 얼굴도 텄지만 그래도 버텼다. 내가 이긴 셈이다. 날이 밝아지면서 미루고 미뤘던 졸음들이 이제는 정산하자고 몰려와 독촉했다. 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 자꾸 휘청휘청 중앙선까지 넘으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했다.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한 번도 졸면서 가본 적이 없었는데 제대한 지 5년도 넘은 지금 일본에서 졸면서 자전거 타고 있다. 절대적으로 위험하므로 중간에 여러 번 쉬면서 정신 단디 차리고 갔다. 졸음을 참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일이다. 심지어 헛것까지 보였다. 저 멀리 바다에 돌고래떼가 보이기에 불이 나게 페달을 밟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파도 포말이었다. 유튜브 강 나왔다며 실실 쪼개며갔을 내 모습에 정말 어이없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역시나 편의점 음식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일본 여행하면서 참 콜라 자주 먹었다. 누가 보면 광고인 줄 알 정도로.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쉬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했는데 밥 먹으니까 졸음들이 더 격렬히 쫓아왔다. 휘청거리다가 저 옆으로 떨어질 뻔하기까지 했다. 보기보다 단차가 있어서 자칫 위험할 뻔했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다행히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와, 낭만 뒤졌다. 물론 나도 뒤졌다. 멀리서 보이는 저 설산은 리시리 섬에 있는 리시리 산이라고 한다. 내가 일본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순간이 바로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저 산을 바라보던 때다. 아주 좋았다. 진짜 말도 안 된다. 홀로그램으로 딱 띄워놓은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가까이 있어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신기루. 화면 속에는 잘 안 보이는데 도로 위에 바다가 보인 것처럼 신기루가 보였다. 야생의 토깽이 발견. 해안도로 오르막길이 끝이 없네. 경사도가 엄청 심하진 않은데 그냥 다 오르막길이에요. 와, 이게 그래서 은근히 빡세네. 오르막들이 낙타 혹처럼 꿀렁꿀렁 연속적으로 나왔다. 와씨, 또 오르막이야. 또 오르막이야. 와, 이거 참. 진이 빠진다.
대망의 마지막 오르막. 여기서 처음으로 끌발을 했다. 컨디션만 좋으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밤샌 탓에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여기만 넘으면 와카나이에 도착한다. 내일부턴 날씨 때문에 하루 쉴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잡은 일정이라곤 하지만 처음엔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고 목적지까지 너무 까마득해서 중간에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덕분에 좋은 풍경도 보고 사슴도 보고. 사슴? 또 헛걸 봤나? 너무 자연스럽게 있어서 여기 주민인 줄 알겠다. 진짜 자연스러웠다. 진짜 크다. 드디어 호텔 도착. 결국은 내가 해냈다. 감격스러웠다. 오늘은 그냥 빨리 씻고 자야겠어요. 너무 피곤하다. 어쨌든 눈비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기에서 묵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출발하는 걸로 하고. 근데 뭐 동네 주변에 뭐 먹을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면서 보니까 동네가 좀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와카나이도 지금 제가 있는 쪽은 좀 아래쪽이고 또 위에 쪽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위에 쪽은 좀 더 뭐가 많은 것 같고 숙소도 거기에 좀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래쪽에 있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한산해요. 피곤해. 야 이거 언제 또 정리하고 빨래하고. 앉으니까 갑자기 피곤이 몰려온다. 아무튼 고생했다.